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국어 지원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INTL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INTL API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언어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흔히 국제화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페이지 상에 사용된 문구들을 단순히 번역하여 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를 언어나 지역별로 다른 형식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 11, 21로 표시된 날짜 데이터를 한국 사용자들은 이렇게 2012년 11월 21일로 생각하지만 미국 사용자들에게는 12월 11일 2021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2021년 11월 12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나 지역별로 다른 형식으로 표시돼야 하는 데이터를 일일이 다르게 처리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처리를 대신해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는 부작용이 있죠. 다행히도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러한 데이터 포매팅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INTL API라는 웹 표준 API가 있습니다. INTL API는 대부분의 모던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며 Node.js나 번과 같은 서버 런타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국어 지원을 하는 서비스에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가리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L API는 전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INTL 객체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이 INTL 객체는 여러 개의 생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포매팅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생성자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생성자는 공통적으로 두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소위 로킬이라고 일컫는 언어와 지역 정보를 표준화시킨 코드이며 두 번째 인자는 추가적인 포매팅 옵션을 명시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생성자는 실제로 포매팅을 수행하는 포매터 객체를 반환하며 이 포매트에서 제공하는 포맷과 같은 함수에 국제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인자로 넘기면 해당 언어, 지역에 맞는 형식을 적용해 줍니다. 여기 오른쪽 브라우저 콘솔에서 간단하게 같이 실습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현재 날짜를 한국 사용자를 위한 형식으로 반환하고 싶다면 date time format이라는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KODTF 즉 한국 date time format을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에 new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intl date 여기 time format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보이시죠?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는 locate를 넘겨야 되는데요. 이렇게 KO를 넘기고요. 두 번째는 옵션 객체예요. 그래서 옵션으로 이 date time format은 date 스타일을 받아요. 그래서 date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한번 long이라고 명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요. 이 변수 안에 포매터가 할당이 되는데요. 이 포매터에는 이렇게 forma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현재 날짜를 인자로 넘겨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한국어로 2024년 3월 30일이 반환이 됩니다. INTL API가 이런 식으로 우선 포매터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설계된 이유는 포매터를 한번 생성해 놓으면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로케일과 옵션이 바뀌는 일은 잦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일회성으로 포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줄로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맷을 그대로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영어 사용자를 위해서 포맷을 하고 싶다면 여기 로케일만 이렇게 en으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포매팅이 돼서 결과가 나오죠? 한번 중국어로도 해볼까요?
그러면 중국어의 로케일은 ZH인데요.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한문으로 연월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NTL API의 공통적인 부분을 알아봤으니 자주 사용되는 생성자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나 날짜는 언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대표적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표기할 때 한국어에서는 연, 월, 일, 요일 순서를 따르지만 영어에서는 요일, 월, 일, 년 순서를 따릅니다. 시간을 표시할 때도 한국어에서는 오전, 오후를 제일 앞에 명시하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이를 보통 제일 뒤에 명시하죠. INTL API에 데이트 타임 포맷을 사용하면 날짜나 시간 데이터를 쉽게 국제화할 수 있는데요. 포매팅 옵션으로 데이트 스타일과 타임 스타일이 자주 사용되는데 full, long, medium, short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브라우저 콘솔에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까요? new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INTL 데이트 타임 포맷 로케일로 K5를 넘기고요. 데이트 스타일을 한번 full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format 메소드로 호출하는데요. 여기에 현재 날짜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2024년 3월 30일 토요일이 반환이 되죠. 이번에는 데이트 스타일 옵션을 full이 아닌 long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요일이 생략돼서 날짜가 반환이 되고요. 이번에는 데이트 스타일을 미디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연, 월일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데이트 스타일을 short로도 해볼까요? 그러면 연도 앞에 있는 두 숫자가 이렇게 생략이 돼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만 연도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기준으로 현재 시간을 표시해 볼게요. 현재 시간을 표시할 때는 타임 스타일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 데이트 스타일을 이렇게 타임 스타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오후 12시 46분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타임 스타일로 미디엄을 지정해 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초까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 스타일을 롱으로 해보면요. 이렇게 콜론 기호 대신에 이렇게 C 분초가 붙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를 full로 바꾸면요. 이렇게 시간대도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미 동부라고 나오고요. 이곳은 여름에 일광 절약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계 표준시라고 나옵니다. 즉 서머타임이 실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포매팅하고 싶다면 데이트 스타일 옵션과 타임 스타일 옵션을 동시에 넘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데이트 스타일도 이렇게 free라고 넘겨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앞에 날짜가 나오고요. 뒤에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KO 대신에 EN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영어로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로케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리스트 포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옵션으로 논리 곱 형태로 이어줄지 아니면 논리 합 형태로 이어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까요? new intl list format이라는 생성자가 있는데요. 인자로 이렇게 영어를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format 메소드로 호출하는데요. 인자로 이렇게 브라우저 이름을 넘겨볼게요. Chrome, Safari, Firefo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Chrome, 쉼표, Safari, 쉼표,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Firefox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케일을 K5로 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앞부분은 비슷한데 여기 and 대신에 이렇게 밑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반면에 타입 옵션을 disjunction으로 변경해주면
영어에서는 or, 한국에서는 또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어줍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옵션을 넘기는 건데요. 타입을 disjunction이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요. mit 대신에 이렇게 또는이 표시되죠. 이번엔 영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and 대신에 or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화, 백분율, 무게, 길이, 속도, 온도와 같이 단위가 있는 숫자 데이터를 다룰 때는 넘버 포맷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실습을 해보면요. new intl 이렇게 넘버 포맷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는데요. 로케를 넘기고요. 스타일 옵션에 이렇게 %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포맷 메서드로 호출하는데요. 인자로 이렇게 소수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로 70%가 반환이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분수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5%가 반환이 됩니다. 반면에 통화 데이터를 다룰 때는 스타일 옵션을 currency로 주고 currency 옵션에 통화 코드를 넘기면 됩니다. 역시 같이 실습을 해보면요. 여기 스타일을 currency라고 명시해 주고요. currency 옵션에 한국 돈의 통화 코드는 KRW거든요. 그 다음에 돈으로 한번 5만 원을 넘겨볼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원 기호가 붙어서 5만 원이 포매팅 되고요. 이번에는 커런시를 USD로 해볼게요. 그다음 미국 돈에는 달러와 센트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뭐 40.56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US 달러 40.56이 반환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단위를 사용할 때는 스타일 옵션을 유닛으로 주고 유닛 옵션에 단위 코드를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을 한번 표시해 보면요. 스타일을 유닛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커런시 대신에 유닛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킬로그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이라고 포맷 메서드로 호출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50kg라고 나오고요. 이번에는 북미 쪽에서 많이 쓰이는 파운드로 바꿔볼까요? 파운드라고 하고 뭐 한 11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110파운드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어제 업로드 되었습니다. 또는 주문하신 상품은 모레까지 배송될 예정입니다. 처럼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를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시간은 relative time format을 사용해서 국제화 시켜줄 수 있는데요. 같이 실습을 해보면요. new intl relative time format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자는 locale이고요. 이 객체를 계속해서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rt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rtf format -e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day를 주면요. 이렇게 2일 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numeric 옵션을 오토로 설정해주면 숫자 대신에 최대한 문자를 사용해서 포매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줄 때요. 이렇게 포매팅 옵션으로 numeric 오토라고 지정을 해주면요. 그 다음에 다시 -2에 day를 넘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저께가 반환이 됩니다. -1을 넘겨볼까요? 그럼 이렇게 어제가 반환이 되고요. 0을 넘기면 오늘이 반환됩니다. 1을 넘기면 내일이 반환되고요. 2를 넘기면 모레가 반환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유용하겠죠? 뿐만 아니라 주나 달을 상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데이 대신에 week를 넘기면요. 이렇게 2주 후가 나와요. 1을 넘기면 다음 주, 0을 넘기면 이번 주가 나오겠죠? -1을 넘기면 지난주가 나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week 대신에 month를 넘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 달이 나오고요. 이번 달이 나오고요. 다음 달이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다르게 명사의 단복수 개념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하지 굳이 한 사람, 두 사람들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one person, two people 이런 식으로 단수와 복수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죠. 또한 신기하게도 zero people처럼 숫자 0은 복수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같이 단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언어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숫자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단복수 처리를 신경 써줘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plural rules입니다. 같이 실습을 해보면요. new, intel 여기 보면 plural rules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어요. 인자로 en을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얘도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p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pr에는 sel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one 또는 other이 반환이 됩니다. 보여드리면요. 지금 0일 때는 other이 반환되죠. 그리고 1일 때는 one이 반환되고요. 2일 때는 other, 3일 때는 other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로 one이 반환이 될 때만 단수형 명사를 사용하고요. other이 반환이 될 때는 복수형 명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plural rules 생성자는 타입 옵션을 받는데요. 기본값이 cardinal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ordinal로 변경하면 영어에서 필요한 서수 어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옵션으로 타입을 넘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ordinal이라고 해주면요. pr에 select 0이라고 하면 이렇게 other이 나오고요. 1이면 1이 나오고 2면 other이 아니라 2가 나오죠. 3일 때는 few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로 1이 나올 때는 어미로 st를 사용하면 되고요. 결과로 2가 나올 때는 md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few가 반환이 되면 rd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other이 반환이 되면 서수 어미로 th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방대한 INTR API를 수박 겉핥기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API라서 아직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The State of JS 설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어요. 2021년도 결과를 보시면 INTR API를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36%가 되고요. 2022년도 결과를 보면 이렇게 38.2%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또 설문이 진행이 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으니 미리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